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2년 전에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해경과 국방부의 오늘 브리핑 내용 중심으로 2년 전에는 당시 정부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정부의 조사 결과가 왜 바뀌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브리핑 보면 해경도 국방부도 당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입증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문재인 정부 때 해경과 국방부는 피살된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된 공무원이 왜 월북을 시도하려 했다, 이렇게 단정했을까요? 북한군의 통신 자료를 감청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말이죠. 당시 발표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해양경찰 수사팀은 실종자가 북측에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던 점, 북측의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었던 점, 또한 실종자가 항해사로서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리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분명히 하나입니다. 이 피살된 공무원, 북한군에 의해서 서해상에서 표류를 하다가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됐다. 이 사실은 하나인데, 그러면 이 공무원이 정말로 월북을 하려 했느냐? 문재인 정부 때 해경과 국방부는 월북을 시도했다는 증거를 우리가 확보했다고 국민에게 설명을 했고요. 유족들은 월북할 리가 없다고 반발했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재조사를 했더니 월북을 시도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최이배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세 분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 2년 전에 당시 해경과 국방부가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려 했다, 조금 전에 들어봤습니다만 그 근거를 한번 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당시에 어떠한 근거를 내세웠었는지 한번 볼까요?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부유물을 활용했다. 북한이 이 씨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었다.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있다.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안다. 조류 흐름도 분석했다. 김근식 전 실장님, 네. 어떻습니까? 또 북한과 관련해서도 잘 알고 계시는데 말이죠. 이렇게 결과가 바뀌면 우리 국민은 도대체 뭘 믿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둘 중에 하나 어딘가에 분명 실체적 진실이 있겠죠. 그러니까 2020년이면 그리 먼 기간이 아닌데, 그 당시 2020년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경, 그리고 국방부, 그리고 심지어는 청와대까지도 그때 연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또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저렇게 예단을 해서 북한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소각 살해된 사람,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에게 월북이라는 혐의를 씌웠던가에 대해서는 분명 둘 중에 하나는 진실이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하고 지금 한 달이 채 남짓된 상황에서 해수부와 해경하고 국방부가 다시 재조사를 해서 지금 월북 혐의가 없는 걸로 다시 또 판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키는 결국 청와대 당시 자료들이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저런 당시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긴박한 상황이 생기면 모든 자료는 취합해서 청와대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안보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안보실에 어떻게 보고가 돌아갔고, 안보실에서 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조치를 내렸고, 이후의 진행 상황을 어떻게 체크했는지가 나와야만 이게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경의 발표와 오늘 국방부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뭐 청와대 자료를 뭐 법에 의해서 지금 못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법적 절차에 따라서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의 보고 내용, 그다음에 대응 조치 지시사항, 이후 체크사항 등을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태현 변호사, 김근식 교수의 이야기대로 당시에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대부분의 자료들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돼서 앞으로 15년 동안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뭐 그렇죠. 지금 뭐 이제 그 다른 자료가 그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만들어놔서 김근식
전 실장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이게 대통령 기록물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생성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기 때문에 비공개가 가능한 거고. 그러면 15년 사생활 관련은 아니니까 이거는 15년 동안은 그 유족들이 청구를 해도 또는 다른 사람이 청구를 해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런 내용들의 공개가 15년 동안 금지가 된다. 사생활 관련 30년 동안 금지가 된다. 이게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일까요? 너무 빨리 공개가 되면은 어떤 국정의 혼란 뭐 이런 게 올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입니까? 국가 안보에 관련된 그 은밀하고 내밀한 자료가 있을 수 있고요. 지난번 우리가 그 NLL 관련된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록도 굉장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결국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돼서 국회에서 여야 간의 엄청난 그 기싸움을 통해서 국회의 그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열람만 했던 것으로 그때 지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 기록물로 대통령 지정물로 돼가지고 저게 15년 동안 보호하는 것은 입법 취지 자체가 대통령 집권 기간 내에 있었던 그 외교 안보와 관련된 국정의 민감한 현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샅샅이 바로 드러날 경우에 후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국가와의 또 외교적 관례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건데 저는 저것은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그와 관련된 청와대 당시 안보실의 그 초기 조치와 이후 조치가 타당했는지 그리고 월북으로 단정 지을 만한 그런 판단 자체가 적합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저 대통령 지정 기록물법 15년이라는 그 제한을 좀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또 다시 열람할 수 있는지는 좀 또 따져봐서 절차를 따라서 좀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부분으로 좀 그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사안은 말이죠. 해경과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2년 전과는 다른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당장 문재인 전 대통령 측,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인사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뭐 무엇보다도 진실 규명이 최우선 그렇죠.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유가족들이 지금 억울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나의 동생이 월북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보다 더 객관적인 어떤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의 그런 부분의 증거의 그 기록에 의존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지난 2000년도에 이 판단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뭐 명확한 어떤 증거나 증언이 있는 건 아니고 정황들입니다. 네. 그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면 북한에서 명확하게 그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쪽에 증거가 있을 거냐. 솔직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결국은 정황적인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이 저는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판단했던 근거들, 자료들을 다시 보고 지금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어떤 정쟁의 문제로 다룰 일은 아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걸렸던 문제였고 따라서 이 부분은 진짜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게 가장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당시에 코로나가 막 유행하던 시기였고 북한은 국경을 폐쇄하는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이제 누군가가 북한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게 또 북한의 입장이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황들까지 우리가 다 고려해서 국가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 안보적인 문제로 또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료를 이렇게 비공개로 만들어 놨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뭐 저는 지금에서라도 진상규명이 최우선 과제로서 같이 국회도 협조할 일 있으면 협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국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총동원돼서라도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는 온 힘을 쏟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당시에 민주당도 월북을 시도하려 했다라고 하는 이 정부 발표와 같은 의견을 냈었기 때문에 민주당도 당연히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 그 당시에 발표가 옳다면 왜 옳은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당시의 사건 관련 일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1일에 공무원이 실종 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확인해 보면 22일에 북한군이 이 실종된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그리고 24일에 청와대에서 북한을 규탄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고 그 다음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혀왔다.
그리고 29일에 해양경찰청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월북을 시도하려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겁니다. 이때도 보면 말이죠. 22일인가요? 저때 이미 이 실종된 공무원이 사살돼서 시신이 훼손된 상태인데 이때 그 다음 날 23일에 국방부가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렇게만 밝혔었습니다. 23일에. 저기 21일, 22일, 23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피살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연합뉴스 등을 통해서.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이 돼서야 정부가 북한을 규탄한다라고 하는 성명이 나온 겁니다. 사실 당시에 북한군 통신자료 이런 거 감청했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 정부가 북한을 규탄한다는 발표가 이미 사살되고 나서도 이틀 정도 지나서야 나왔다는 거. 그건 당시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 월북을 시도하려 했다고 하는 당시 해경과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서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 가족들은 상당히 반발을 했었습니다. 당시 그 유족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직접 통화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우리 군 당국이 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개 발표하면서 이 공무원이 월북하려 했다는 취지로 브리핑을 했죠. 바로 이 부분에 공무원의 가족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피살된 공무원의 가족이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과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그 22일과 23일 그 수색 중에 23일 날 NLL에 관련된 북측으로 가까이 올라가니까 북한의 그 무전 교신이 자기네들 땅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는 무전 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군이 바로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올라갔다라는 그 거신 방송을 했었는데 22일 날 충분히 동생의 생존 사실을 인지했으면 남측으로 인도하라, 넘겨라라는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방송 무전 교신 내용을 듣지 않았었거든요. 살려야 될 시간에 군은 이미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경악스러울 내용입니다. 당시에도 유족들은 이 피살된 공무원의 명예, 채무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월북을 시도하려 했던 하나의 정황 증거가 아니냐는 게 해경과 국방부의 설명이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부터 이게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미리부터 우리 해경과 국방부는 월북이라고 하는 하나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것 아니냐, 그걸 씌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었고 이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그러한 재조사 약속 그리고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른 결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국회 국방위에서도 과연 월북이라고 하는 단어 정말로 있었느냐, 월북하려 했느냐라고 하는 의원과 국방부 장관 사이에 공방이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월북이라는 단어는 있었어요? 월북을 의미하는 뭐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단어는 없었지만 정황이 있었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는 겁니까? 단어는 있었습니다. 자, 김근식 전 실장님. 그러면 우리 국방부가 오늘 또 브리핑 했는데 말이죠. 당시에 합참의장은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북한군 통신 자료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국방부는 월북을 시도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해경과 똑같은 내용을 발표했어요. 그때 국방부는 뭐고 지금의 국방부는 또 뭡니까?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5년 전에 있었던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그 다음 정부가 다시 재조사하고 뒤집는 게 사실은 지난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당시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직속
진상조사 TF를 만들어가지고 사실 그 과거에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걸 새롭게 들춰냄으로써 전면 무효화시키면서 한일 관계가 사실 그 파탄되는 지경에 이제 단초를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와 같은 것과 이제 맥락을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 때 2020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당시 월북 정황이라고 정부는 판단했고 그걸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지 한 달 만에 월북 의도가 없었다는 걸 판단하는 것이라면 각각의 정부가 그렇게 판단한 나름대로의 근거는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합참의장이 이야기한 그걸 월북을 의미한 단어는 있었다라는 건데 그 단어가 정확히 북한 군들의 교전 내용을 감청한 북한 군인의 발언인 것인지 아니면 정확히 저 우리 해수 공무원 그분의 직접 입에서 나온 발언인 것인지 아니면 어디 메모인 것인지 정확히 그것들을 좀 판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오늘 국방부가 발표한 것처럼 전혀 월북을 상상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고 한다면 왜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의 그 중간에 어딘가는 분명히 진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진실을 좀 분명히 밝혀서 국민들로 하여금 그리고 그 다음 정부로 하여금 이제는 이런 식의 소모적인 이 싸움은 이제는 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화면에 우리 주영진 앵커께서 보여주신 2020년 당시에 해양경찰청에서 월북으로 판단한 5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5개 근거를 보면 이게 다 사실상의 정확한 자료라기보다는 정황상 생각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했다. 거기 해수부에 그 배에 타신 분들은 안전규칙상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돼 있습니다. 안에서는. 당연합니다.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하고 있고 근무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북한의 이씨 신상을 정보가 알려져 있다. 결국은 그 바다 위를 표류하다가 북한군한테 사실 앞에 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서로가 대화를 했던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럼 북한 그 경비정에 배에 있던 북한 군인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것이고 답변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씨 신상에 대해서 이 정도 알았겠죠, 북한이. 그게 월북이라고 단정지을만 정황은 전혀 아닌 것이고 월북의사 표현 정황도 저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봐요. 그때 사실은 그 구명조끼 하나 입고 부유물 하나 붙잡고 표류를 오랫동안 몇 시간 했는데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정상적이라면 살려달라고 하는 걸 북한군은 월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뭐 그냥 제 개인적인 합리적 추론을 네. 한 겁니다만 네 번째도 마찬가지죠. 연평도 주변을 잘하는 것은 당연히 해양소수산부 소속의 그 갑판장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항상 나와서 근무했던 곳인데 그다음에 조류의 흐름을 분석한다. 갑판장이 항상 그 당시 날씨와 조류의 흐름을 분석하는 건 기본 임무죠. 그러니까 저러한 뻔한 정상적인 내용들을 갖다 붙이면서 월북의 정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까 그 해수부 공무원의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군이 무고한 대한민국 공무원을 사살해서 불에 태워 죽였다라고 하는 당시 북한에 대한 비난을 월북이라는 프레임으로 좀 물타기 하려는 게 아니었느냐. 왜냐하면 월북을 했다면 대한민국을 버리고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버리고 간 사람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켜줄 필요가 있냐라는 일종의 감정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월북자 프레임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지나치게 신속하게 과도하게 섣불리 한 게 아니냐는 저는 합리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일각에서는 당시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구하는 유엔 연설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에서 초기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이틀이 지나서야 북한을 규탄하는 그러한 정부 성명이 나왔다. 이런 당시에도 의구심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뭐 북한의 눈치 보는 거 아니냐, 뭐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그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러한 이제 의구심을 이제 많이 가졌죠. 언론도 갖고 뭐 국민들도 좀 그런 부분에서 있었고 결국 유가족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해달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법원에 이제 소송을 진행하면서까지 자료 요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되돌아보면은.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외교 안보적인 문제 그리고 특히나 이제 북한과의 어떤 그 평화의 어떤 그 모드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필요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자료로 결국 확인해야만이 유가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다 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그 북한이 아무튼 우리나라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불태운 그 과정에 대한 잔혹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도 사과를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 직접 사과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다면은 북한에게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좀 더 협조를 받아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진상규명을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 부족함이 있다면은 지금 좀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마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해경에서 이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진 않습니다만 북한군의 살인 혐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고 실제로 뭐 해경도 그런 부분도 만약에 북한이 협조한다면 할 수도 있다. 근데 당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겠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무슨 이제 그게 사실 그 헌법 결국 이제 헌법 영토 정하고 통일 정하고 충돌하는 그런 문제들. 결국 북한이 우리 땅이냐, 북한 국민 북한의 어떤 그 인민들이 우리 사법권에 미치는 사람, 요거 이제 보는 건데 뭐 우리 피해자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뭐 어떤 법적인 관할권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사하기는 쉽지는 않죠. 뭐 한국 사람 여기서 뭐 살해한 사람들이 이제 외국이냐 뭐 중국이나 어떤 동남아 도망간 경우 그런 경우도 소환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건데 이게 뭐 북한 군을 조사해가지고 살인죄로 처벌하고 이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해경과 국방부의 브리핑 발표를 직접 들으셨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마이크가 좀 떨어져 있어서 이 방송을 유심히 보셨어도 무슨 말 하는 거지 잘 못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귀를 기울이고 들어봤습니다만 잘 안 들렸거든요. 오늘 해경의 브리핑 내용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부분입니다. 먼저 비도성 공무원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 조사와 국제사법 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해양경찰은 외부위원 중심의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서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서 수사 중지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가 중지됨에 따라 유족이 제기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 2년 전에는 어떻게 월북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어서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를 했고 2년이 지나서 재조사를 했더니 월북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여기에 지금 우리의 고민의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이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고 국민에게 정말 사실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대야 하는데요. 조금 전에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유족이 제기한 정보 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그러니까 정부가 1심에서 졌거든요. 일부 인용이 됐는데 항소를 했어요. 당시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에서. 이거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겁니다. 해경도 같이 했었는데 해경도 취소하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도 취하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의 핵심은 김태현 변호사 핵심적인 자료들은 공개가 안 된다는 거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1심에서 예. 유족들의 정보 공개 청구했을 때 예. 국방부 관련된 자료는 다 줬어요, 유족들이. 왜냐하면 국방부 관련 자료는 북한군 감청 자료 이런 건데 그걸 사실은 공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북한군 통신을 감청한 이게 네.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증거입니다. 지금 보시면 국방부 상대로 청구한 정보, 감청 녹음 파일 이런 거는 전부 이제 각 하나 기각이 된 거고 국가안보실이나 해경을 상대로 하는 건 이겼거든요. 근데 1심이 이겼는데 당시 이제 진 게 해경하고 국가안보실이 졌잖아요. 항소를 합니다. 항소를 하면은 아직 재판이 이제 2심이 진행 중이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 완전 승소가 아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거예요. 예. 대통령이 퇴임했으니까 대통령이 그 국가안보실 자료 같은 건 청와대 자료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딱 지정을 해가지고 대통령 기록물 기록관에 가버렸으니까 15년 동안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국가안보실에서 이 항소를 취하하긴 했습니다. 근데 항소를 취하해도 볼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공개하는 게 맞는데 국가안보실 자료들을 해경 자료는 다릅니다. 해경이 항소 취하했을 때 그 해경 자료는 볼 수 있죠. 해경에서 보여주면 되니까. 근데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국가안보실이
저 예전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에 항소한 거를 취하해서 1심 판결이 확정돼서 법적으로는 국가안보실 자료를 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이게 예전에 NLL 대화록 녹취 공개 공방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게 방법은 있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가 의결을 해서 열람하자 의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고등법원장이 이게 수사에 이게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그 영장을 발부해서 그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 이런 근거 규정이 있다면서요. 근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근데 3분의 2라는 정족수는 이게 탄핵 정족수고 헌법 개정 정족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거고. 그럼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고등법원장이 영장 발부하는 건데 그것도 고등법원장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경찰이나 검찰에서 형사사건 수사하는데 우리가 저 대통령 기록물 자료를 꼭 봐야 되겠습니다. 판사님 영장 내주세요. 그래도 고등법원장 그래도 영장을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관련해서 수사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유족들이 예전에 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거 있어요. 예. 보니까 당시 아마 저 수사 관계자들 고발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월북 아닌데 왜 월북했다고 허위 사실 얘기하는 거야. 우리 돌아가신 우리 내 동생, 우리 아버지 명예가 훼손돼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혐의 없음에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이미 현재까지는. 네. 그럼 이제 유족이 이의 신청해서 만약에 그럼 검찰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인천지검에서 봤을 때 요거 기소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대통령 기록물의 내용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되겠는데 인천 고등법원장이 영장 주세요. 그래서 영장 받으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론상은. 그럼 결국 이게 이제 형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거기서 검찰이 영장 청구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항소를 취하한다라고 했던 그 이유들, 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 공개 소송에 항소를 취하한다. 국민이 북한군에 피살됐는데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라고 대통령실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국가안보실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관련 내용은 이미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이관이 돼서 해당 정보의 공개가 어렵다. 유가족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어서 유감이다.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만 밝혔는데요. 자, 재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약속했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유족을 만나서 주고받은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면 왜 오늘 이 발표가 나왔는지 그 배경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진실이 곧 규명이 될 거니까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지만 잘 좀 견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국가가 월북이라고 이제 발표를 해서 뭐 모자이크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일이 잘 풀려가지고 당당하고 이제 다른 애들처럼 평범하게 좀 잘 살고 싶습니다.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지금 북한 눈치 보고 뭘 얼마나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이렇게 불종을 하고 잘못을 했길래 이걸 도대체 알려주지는 못하느냐. 또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건 반드시 규명해가지고 가족들이 떳떳이 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또 유족들의 요구와 요청이 당연히 있었겠지요. 자, 그래서 오늘 새롭게 해경과 국방부가 조사를 해서 월북을 시도했다는 증거가 없다. 국방부 발표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말이죠. 그것도 국방부 발표도 여러분과 함께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표할 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마이크가 좀 떨어져 있어서 선명하게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변호사, 말이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 법원의 1심 판결 국방부와 관련된 거는 공개하지 마라. 유족의 요구를 다 기각을 했는데 국가안보실 뭐 이런 해경 등에 대한 것은 공개하라고 1심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때가 문재인 정부 때입니까? 네, 문재인 정부죠. 그러니까 법원이 국가안보라는 것과 이 피해 유족들의 알 권리를 잘 조율을 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이 북한군 감청 자료 이거를 유족이 그중에 일부를 보고 싶다고 해서 오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말 국가안보. 지금 보시면
북한군 대화 감청한 녹음 파일 뭐 이런 것들이요. 저 북한군의 좌표들 이건 이제 사실 군사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그래도 안 돼라고 국가 안보리로 못하게 한 겁니다. 근데 뭐 해경이 초동 수사에 관한 보고 그다음에 국가안보실 상대로 청구한 정보가 이 국가안보실에 주고받은 지시 내용 이런 거거든요. 이건 법원이 아무리 봐도 아니 그게 뭐 국가안보랑 뭔 그렇게 상관이 있어라고 공개하라고 한 거예요. 즉 국가안보실 자료는 1심 법원이 봤을 때 국가안보랑 별 상관이 없고 알 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하고 판결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국가안보실 항소를 했어요. 뭐 모든 재판에서 대한민국은 3심제이기 때문에 1심 진 당사자가 항소는 법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걸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했다는 거죠. 앞서 저희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좀 보여드렸지만 15년간 공개 못하는 이유가 국가 안보에 관한 대통령 기록 지금 보시면 국가 안전보장 위협하는 기록물은 비공개 15년 이거거든요. 1심 법원에서는 국가안보실 자료를 이게 국가안보랑 별 상관없다고 공개하라고 했는데 그 재판에서 진 국가안보실은 이건 국가안전보장 위협하는 기록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럼 뭐냐? 결국 이 지정 때문에 1심 판결에 집행을 못하게 하는 효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뭐 대선 과정에서도 좀 논란은 됐었고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아니 3심 제도니까 우리가 항소할 권리가 있으니까 항소한 거고 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는 거 우리 권한이니까 지정한 거지. 우리 법대로 한 건데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이 국가안보실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을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 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었죠. 물론 뭐 법적으로야 당연히 3심 제도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의 근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핵심 자료들을 전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15년 동안은 공개할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에 맞추어서 해경과 국방부가 또다시 조사를 했는데 2년 전과는 문재인 정부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 국방부 브리핑 내용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으며 보안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하여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으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방부 브리핑도 들어봤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한 부분은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이건 명확하다. 그런데 당시에도 오늘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봤을 거예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내용이 좀 방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한데 아니 1년 6개월 전에 조사한 것과 이번에 조사한 게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국방부가 약간 해경 쪽으로 해경의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는 게 있고 해경은 아니 국방부에서 초기 자료를 그렇게 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그건데 그걸 토대로 해서 얘기한 거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또 들어봐도 다시 한번 들어봐도 이건 헷갈려요. 도대체 월북이라고 하는 당시에 월북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해경과 국방부 브리핑에서 왜 나왔는지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월북을 시도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한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똑같은 사안을 놓고서 이건 정말 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5년 단임제 대통령 임기제 국가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이게 많은 국력이 소모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에 당시 발표했던 해경과 국방부의 근거 자료와 그 추측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 그리고 당시에 결국 해경이 무슨 자율적인 권한을 가지고 저렇게 확실하게 발표를 했을 것이고 국방부가 또 무슨 확실한 그 근거를 가지고 했겠습니까? 분명히 그 해경과 국방부를 조율하는 기관은 청와대 안보실이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 안보실에서 해경에서 취합한 자료, 국방부에서 취합한 자료를 다 취합을 해서
청와대 안보실에서의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해경과 국방부도 그 정보를 공유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아까 계속 나옵니다만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돼서 15년 동안 열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불신과 논란을 일찍이 수습하고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안보실에 있는 당시에 청와대 안보실에서 취합했던 자료와 보고 그 지시사항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다 맞춰줘야만 전체적인 윤곽의 그 실체적 진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윤영진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과 박상준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우리 주영진 앵커께서 말씀하셨죠. 상대방이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발표를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2년 전에 똑같이 해양경찰은 국방부의 자료에 근거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국방부는 공개할 수 없지만 북한군의 감청이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 이제 중단하니까 이제 자기도 중단한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 지금도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사실은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오늘 기자 브리핑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2년 전에 그 판단을 뒤집을 만한 명확한 근거들에 대해서 추후에 투명하고 좀 공개적으로 공개를 해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말이죠. 이제 유족들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이전 정부의 어떤 수사에 관련돼 있던 발표에 관련돼 있던 사람들을 고소고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법적으로 다시 또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또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말이죠. 앞으로 2년 전에 이 발표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명확한 자료에 의해서 발표한 것뿐이다. 우리는 떳떳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반응하고 나올지 아니면 침묵을 지킬지 이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면은 김태현 변호사? 네. 어쨌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고소고발 받으면은 사실관계 확인해서 수사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또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할 것 아닙니까? 뭐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자 명예훼손 그 부분이거든요. 그 이제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 지금 이제 월북이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유족들이 한 게 왜 월북 아닌데 월북이라고 허위 발표해가지고 유족 입장입니다. 왜 우리 명예를 훼손해요?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 이의신 할 거거든요. 유족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지금 경찰 해경하고 군에서 월북입니다. 그때 저희가 발표 잘못한 거예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월북 아닙니다. 그때 저희가 월북이라고 발표한 거 잘못한 거예요. 월북 아니에요.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유족 측 어떤 주장에 힘이 실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다시 뭐 다른 사람들을 재고소한다거나 앞서 불송치 결정하는 거 이의신 청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검찰로 넘어가가지고 또 재수사 될 수도 있는 거죠. 상황 자체는요. 지금 보면 말이죠. 제가 최이배 비대위원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방부와 해경이 오늘 발표를 하고 나서 브리핑을 하고 나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국방부가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월북할 가능성도 있고 표류해서 갔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국민에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한쪽만 선택을 해서 말씀드려서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 당시 2년 전에도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우리 월북에 대한 그 근거로 나온 게 다 이제 정황이거든요, 정황. 근데 솔직히 이제 우리가 그 법률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북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범죄 행위에 해당되죠, 김태현 변호사님. 우리 국경을 이탈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분이 그런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은 무죄로 추정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그것을 정황만 가지고서 월북한 것으로 추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도 이미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자료가 더 공개가 돼야 되는 것 같고 아까 전에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그 국가안보실 자료도 다 공개돼야 되는데 뭐 그걸 공개를 막으려고 이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분명히 그 국가안보실 자료는 국가안보에 관련된 자료일 것이고 거기엔 국방부 자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 부분을 또 볼 수는 없는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다만 또 일부는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거를 뭐 국민들에게 전부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면 진짜 정치권에서 뭐 여야가 좀 합의를 해가지고
진상 규명을 위해서 이제 뭐 국가의 어떤 그 수사 기관이랄지 이런 데에서는 열람을 해가지고 네. 좀 진상 규명하는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민주당도 야당도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 이거 열람하자 제안할 가능성 있습니까? 오늘 이제 네. 해경하고 국방부에서 이제 번복된 그 결과 조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김우집 실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말이죠. 지금 현재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그때 같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네. 이 정도는 공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들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 맞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제안해서 같이 합시다. 이렇게 제안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 발표를 했으니까 오늘 발표 이후에 여론의 추이, 그다음에 국민들의 민심의 추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여기 뉴스 브리핑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2년 전에 똑같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2년 후에 대한민국 똑같은 공식 정부의 발표에 의해서 뒤집어진다고 한다면 무언가 진실은 국민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혼란과 정부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그리고 정부 결정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 부분은 해명을 하고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똑같은 공통의 이익을 놓고 공통의 목적을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 측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걸 좀 열람을 해서 확인하자라고 했을 경우에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는 그렇게 옹색해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후의 상황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될 자료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명확한 근거가 부족할 경우에는 청와대 안보실의 국가지정물로 기록된 대통령 기록물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저는 충분히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로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는 그 권한은 청와대, 예전에 청와대, 대통령실에 있는 건가요? 대통령실에서 있던 기록이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자동적으로 예, 예. 국가 기록물로 지정이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도 그 문재인 정부 그 말기에 그 김정숙 여사 의상비 논란도 똑같은 경우거든요. 의전 비용과 관련된 것을 정보 공개하라고 그 시민단체가 청구를 했는데 정보 공개를 하라고 했는데 이걸 항소를 하면서 공개는 안 된 상태에서 정권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냥 국가 기록물로 가버린 거거든요. 대통령 기록물로. 이제 그런 논란과 비슷한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게 형식적으로는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해경이 이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수사를 계속 해온 거예요. 2년 전에 발표했던 거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고요.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의 수사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북한군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김태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수사를 할 수가 없으니 수사를 종결하는 겁니다. 수사를 끝내는 상황이니까 국민에게 오늘 발표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 브리핑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브리핑 과정에서 명확한 것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됐고 북한군이 그 시신도 훼손했다. 이거는 명확한 사실이다. 이건 국방부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러면 왜 우리 공무원이 2년 전에 북한 영해로 넘어갔느냐. 그러면 당시에 2년 전에는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 지금 국방부가 오늘 발표한 게 당시에도 정황이라는 말 우리가 썼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라고 당시에 발표를 했어요. 당시 그래서 유족들이 이 피살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리고 뭔가 북한군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이 사살당했다, 살해당했다라고 하는 이 본질을 흐리려는 것 아니냐라고 반발을 했던 것인데요. 2년이 지나서 오늘 발표를 하는데 이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게 해경과 국방부의 공통된 발표였습니다. 그러면 2년 전에 똑같은 해경과 국방부가 발표를 했는데 당시에는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라고 발표를 해서 기사가 전부 그렇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년 뒤에 바뀐 이 조사 결과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에 청와대와 국방부 또 국방부가 어떻게 그런 감청자를 확보했고 청와대가 이런 내용을 보고받고 어떤 내용으로 지시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밝힐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이 돼서 15년 동안은 공개가 불가능하다. 이걸 열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 그리고 해당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 살해된 공무원의 유가족이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면 그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쪽으로 이 사안이
옮겨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권에서도 또 하나의 공방이 될 것이다. 이제 당장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어떠한 반응을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다른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요. 뭐 유족들의 이야기가 들어온다든가 하면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